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사유가 공개됩니다. 2. 한국 무기의 힘. 3. 동맹이 성립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 산 이유. 벌써 1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국가의 전쟁은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현재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끊이질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전쟁으로 참혹한 피해 사진 한 장이 트위터에 올라왔는데 갑작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무기가 대참사를 막았다는 반응이 줄지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크랩 자주포 18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차체에 영국에서 설계한 155mm의 포탑을 활용해 제작된 형태입니다. 이에 폴란드 언론은 크랩 자주포를 운용하기 위해서 폴란드군이 우크라이나 포병 100명을 훈련했다고 덧붙이면서 이는 한국이 공급한 게 아니라 폴란드가 공급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공급한 게 아니라 폴란드가 공급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산 무기 시스템이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공된 K9 자주포 크랩은 곧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전선 일선에 배치되었고 맹활약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세계 2위의 군사 강대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 아무리 서방에서 여러 군사무기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지만 러시아를 상대로 한다는 건 쉽지만은 않으며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인구 4,100만 명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이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6일 독일 디파동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심야 연설에서 오늘 저녁 우크라이나의 각조에서 생활하는 약 900만 명의 인구는 한겨울에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크리스마스를 거치며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력 부족이 계속되고 정전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셨을 테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역 곳곳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도로 곳곳에서 전쟁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 트위터에는 하나의 사진이 올라왔으며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만들어버렸는데요. 그건 바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쪽격으로 파괴돼버린 K9 자주포 크랩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는 우크라이나 크랩 155mm 자주포가 아마도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진을 살펴보면 자주포의 바퀴와 캐터필러가 분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전차의 뚜껑이 날아가 버려 굉장히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모습을 두고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산 K9 자주포가 대참사를 막았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건 바로 K9 자주포와 파생형으로 불리는 K9 자주포 크랩의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운용하고 있는 아즈크랩 자주포는 폴란드에서 하나테크윈으로부터 차체만을 도입해 그 위에 영국의 AS-90 포탑을 결합한 형태로 운용이 되었는데 폴란드가 이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사진을 통해서 한국의 차체는 매우 튼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세계 곳곳에 군사 전문가들이 꼬집은 것이죠. 실제로 한국산 K9 자주포의 경우 균 지압 연강판 전방이 35mm 이상으로 14.5mm 기관총탄을 완전 방어할 수 있으며 10mm 위에서 떨어진 152mm 동산고쪽탄에 대한 승무원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랩의 경우 균지압 연장갑이
전방위적으로 17mm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산 K9 자주포보다 공격력 면에서는 비슷할지 몰라도 방어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띱니다. 한국산 K9 자주포의 위력은 이미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에서 그 능력을 입증했는데요. 당시 자주포 6군 중 포격이 떨어지기 전 실시한 사격 훈련에서 불발탄이 발생한 1문과 기습적인 포격을 받아 전투불능이 된 2문을 제외한 나머지 3분이 1차적으로 반격을 가했고 2차 사격에서 포탄 걸림 상태를 조치한 다음 3문이 80발 이상을 반격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를 수입해 실전에 배치한 인도의 2019년 파키스탄 분쟁과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도 그 뛰어난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방어 능력뿐만이 아니죠. 현재 한국 무기에 제대로 고친 국가가 바로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특히 K9 자주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15km가 해상에 떠있는 40의 스-40 부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능력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일반적인 고속정의 경우 길이가 40m, 초계함은 100m가량 되는데 지중해와 홍해를 접하고 있는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해안포보다도 정확도가 높으면서도 국경까지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K9 자주포에 끌릴 수밖에 없죠. 평소에는 K9을 지상 포병 작전에 활용하다 필요하다면 해안 방어에까지 투입할 수 있으니 양수겸장인 셈입니다. 심지어 이집트 현지에서는 1km 떨어진 전차 크기의 작은 표적을 맞히는 시연도 있었습니다. K9이 전차가 쏜 포탄처럼 네모 표적을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적 전차나 벙커 등을 조준해 정확히 파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한국 무기가 세계 곳곳에서 맹활약하고 있으며 방어, 공격까지 공수 모드에서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어 전 세계 국가들이 현재 한국 무기에 앞다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들의 포탑이 완벽하게 제거된 모습을 본 영국인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네티즌 반응. 현대자동차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알고 보니 전차도 안전한 거 있어? 한국은 업체나 항상 안전두성이구나? 이러면 안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입김을 가지고 있다 보니 수많은 유럽 국가들을 압박하게 될 거야. 물론 영국도 포함이고 말이야. 그렇다는 건 영국이 한국산 무기를 살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하지. 메이드 인 코리아는 업체나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특히나 안전 측면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어떤 나라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말이야. 물론 미국도 포함. 한국의 방산 기술은 너무 뛰어나서 이제는 미국 기업들이 먼저 한국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하는 것 같던 거려. 이러다 방산 분야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록히드 마틴을 넘어서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업체인가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서 그렇지 굉장히 뛰어납니다. 천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의 천재들, 이 현재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소리 못 들었어? 뛰어난 인재가 그렇게 많으니 생각하는 것도 다를 테지. 그리고 미국에서 봤을 안전하지 못한 삶이 한국에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만점만 추구하는 거 아닐까? 원래 성능, 안전면에서 일제가 세계에서 가장 무수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 한국은 성능과 안전을 책임지면서 동시에 습도까지 붙였어. 내가 구입할 제품을 빠르게 만들고 배송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능과 안전이 지켜진다면 누구라도 선택 안 할 이유가 없겠는걸? 그래서 중국 무기가 팔리지 않는 거지. 중국은 빠르고 또 빠른데 성능이 거지 같아. 빠르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야. 물론 중국의 입길이 접접 강해지고는 있지만 그렇다 한들 확실함을 넘어설 수 없겠지. 한국 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헐리 없다고 생각했어. 아무래도 동양의 작은 나라이니까 말이야. 더구나 일본보다 알려지지도 않았어. 그렇다는 전 뭐겠어? 굉장히 허접하다는 거였지.
그런데 그런 한국 무기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무기가 됐다니. 이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 전자부터 자주포, 항모, 미사일, 전투기까지 세계 초강대국들의 한국 무기가 다 팔리고 있습니다. 무기를 판매하는 한국이 대단하마저나 하지는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조업 만큼은 인정합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폴란드 정부에서 나온 국가 공지사항 때문에 한국의 공장군 무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국내의 한 군수업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누리꾼은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는 아빠 늦게 들어갈 테니 먼저 자라는 메시지라며 매우 바쁜 상황이 임박했음을 압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풀가동으로 공장을 돌린다고 한들 과연 가능하겠냐는 행복한 비명도 들린다는데요. 폴란드와는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이렇게 오피셜까지 뜬 것은 처음이라 주목됩니다. 또한 폴란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서 공식 멘트를 더하면서 유럽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부총리는 유럽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안까지 한국에 대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폴란드 정부는 한국에 누구보다도 많이 각종 방문단을 수십 차례 파견한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나라가 없었는데 그래도 진짜 이 정도 계약이 나올 줄 몰랐다는데, 관계자들은 폴란드 정부 오피셜이 나오면서 기존에 숨겨진 뒷 이야기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매우 진지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 예상 못한 금액까지도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폴란드가 한국의 K방산 패키지를 쇼핑한 내역과 유럽에서 크게 놀랍 이유가 무엇이며, 특히 국방부 장관 결 부총리가 콕 집어서 유럽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한국에 대한 중요 포인트가 궁금한데요. 우선 폴란드 정부가 한국에 엄청난 양의 방산 제품을 수입 승인한 것이 공식화된 모양새입니다. 카친스키 부총리는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군과 장비 계약을 승인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우선 살펴보자면 K2 전차는 우선 180대의 주문을 확정한 상황이고, 두 번째 단계는 K2PL, 즉 폴란드에서 기술 이전 등을 받아야 800대의 전차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종합 폴란드에 1000대의 K2 전차가 수출되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 역사상 단일 최대 수출 물량이기도 하며 아마 유럽에서 이런 물량을 뽑아내는 계약을 맺은 국가는 폴란드와 한국이 유일할 걸로 보입니다. 또한 K9 자주포 역시 1단계에서는 48대를 우선적으로 수입하는 것이고, 2단계로 600여 대의 자주포가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폴란드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앞서 K2와 마찬가지로 K9에서 왜 1단계 수입을 추진하냐면 현재 한국에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초도 생산된 물량 중에 일부를 먼저 폴란드에서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또한 FA-50의 경우에는 기존에 예상된 대로 48대가 2023년 중반 폴란드에 인도된다고 공지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FA-52 경량의 다목적 훈련 및 전투 장비로 폴란드군의 요구사항에 맞춰지며 블록20 표준으로서 한국에서 초도 분량 12대를 포함해 총 48대 2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적인 추산 분량만 24조 원대 분량인데 계약 과정에 놀라운 뒷얘기도 있는데요. 한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가 카이에 다소 높은 금액을 제시해 관계자들이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보통 금액을 대부분 후려 치료하거나 시간을 질질 끌면서 무기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혹은 인도네시아와 같이 심지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아예 배짱으로 대급을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확정되어 사인까지 한 대금을 추가적으로 깎거나 아니면 현물 대제를 하겠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임리와는 상당히 다르긴 하나 이집트와도 역시 K9 자주포를 2조 원 규모로 재결하는 과정에서 무려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면서 최근에야 그 거래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역시 상황인 만큼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유럽에서 평화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긴박감 가운데 계약을 진행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비롯해
누리꾼들은 이러한 한국의 빅딜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SNS상에서는 폴란드가 주문한다고 하는 분량은 심지어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물량이다. 그 1000대의 K2와 600여 대의 K9이라면 당장 모스크바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라며,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것은 동유럽 알 수 없는 매체의 소위 찌라시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허위이며, 이러한 물량을 주문하는 폴란드도 받아주는 한국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10조 원대, 그 다음엔 19조 원, 급기야 24조 원까지 분량이 늘어나자 말이 안 되는 분량이자 액수라면서 저것의 반만 성사가 되어도 기적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보통 2-4조 원가량의 단일 계약이 맺어지면 매우 큰 딜이 성사되었다고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거의 그러한 빅딜의 5에서 10배 이상의 규모가 그것도 답 한 번에 이뤄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폴란드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돈을 지불해도 당연하다고 믿는 눈치였는데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 군 관계자는 폴란드 국방부가 미국과 독일을 경험하며 현실을 깨달았다 말합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당연히 군수물자는 원하면 구매가 가능한 것이 주요 프로세스였고, 다소 연장이 되더라도 별로 국가의 안보에는 지장도 없으며 기다리자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미국과 당장 도입되기로 한 패트리어트 지대공 방어 체계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국면입니다. 미국에서도 러시아 사태가 갑자기 변수로 나오기도 했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무기 공급이 타이트하다지만 미국은 우크라 사태 이전부터 무기 공급을 지연시켜 폴란드를 적지 않게 실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레오파드 전차 협상이 중단되면서 폴란드 대통령까지 분노해 마지 않았는데요.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독일인의 약속 불이행은 폴란드인에게 큰 실망을 안긴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독일 입장에서도 폴란드의 전차를 무턱대고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등장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군사업은 상당히 축소되었으며 자국 물량 생산하기에도 벅차다는 것입니다. 올라프 울츠 독일 총리는 앞으로 독일의 국방비를 GDP 2%로 증강해 세계 3위 규모로 늘리기로 했지만, 기존의 많은 라인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폴란드가 요구하는 분량은 절대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부총리는 또 다른 한국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유럽을 진정시킨 모습인데요. 그는 한국 무기에 관해서 가성비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극찬을 더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오는 군수품의 배송이 가장 적절하다며 유럽 국가들의 전곡을 찌른 말을 한 것인데요. 폴란드는 한국의 각종 기업과 비공식적 협상까지 수십 차례의 면담 동안 특징을 발견했는데, 한국 방산업체들은 거의 모두 폴란드가 요구한 납기를 준수한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폴란드의 이러한 발언 가운데 다른 유럽 국가들도 서두르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버러 에어쇼 이후에 한국의 FA-50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국면이 나왔습니다. 실제 판버러 에어쇼에 KF-21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공군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것이 입증이 되자, 기존의 장시간 미국과 한국을 놓고 고민하던 콜롬비아는 20대의 FA-50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폴란드가 50대의 물량을 가져간다는 소식에 잡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도 한국의 FA-50 관련해 공군 사령관이 직접 찾아 더욱 구체적 협상을 벌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뜸을 들이고 있었지만 현 시점엔 지금 사는 게 가장 저렴하다는 판단도 더한 것인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도 오르고 원자재 값도 오르니 결국 더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측에 파묘 등으로 대신 결제할 수 있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금 지불 협상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UAE도 올 초에 한국과 천궁이를 약 4조 원가량 수출 계약하며 방산업계를 크게 들썩이게 한 바 있는데요. 이 역시 중동의 화약고에서 UAE는 빠른 판단으로 한국의 불량 생산을 선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납기를 잘 맞추고 빠르게 생산하더
한국도 정해진 이상은 물량이 터져나갈 수 있으며 한국군에도 공급 물량이 있고 자주 국방 문제로 일정 이상 공급은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면은 주변의 유럽 국가들도 당장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 것인데요. 한국에는 미국이 공급하는 첨단 무기들을 대체할 만한 자원이 매우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탄약고를 모두 괴멸한 우크라이나에 입고된 하이마스는 유럽이 수입을 엄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된 한국의 천궁이 스펙이나 기능 면에서 좀 더 앞서 있고 운용하기에 비용이 더 저렴한 것입니다. 게다가 유럽 내부는 물론이고 미국조차 원하는 때에 방산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그 와중에 유일하게 답안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UAE와 천공 계약 시 다른 나라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러시아 사태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많은 나라들이 수입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국면은 한국이 오랜 기간 방산업을 준비하며 큰 기회를 맞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한국과 먼저 계약했음에도 제껴두고 프랑스나 미국의 접투기를 뒤늦게 도입하는 등 기존의 선진국이나 강대국에 밀려 서름을 겪는 당혹스러운 일들이 여기저기 많았는데요. 이제 한국의 방산 위력과 가성비는 물론 오히려 일부 제품은 미국산도 뛰어넘는 위력이 증명되었고 비로소 러시아 사태로 말미암아 인정받아서 방산 수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제 방산 상위 10대 수출국 중에 한국의 수출액 증가세는 150%가 넘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앞으로 각종 방산 공장들은 풀가동으로 바쁠 게 거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과연 한국이 이 분량을 소화해낼지도 의문을 나타내는데요. 한 누리꾼은 국내 안보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한국도 지정학 위치와 북한 경계를 신경 쓰고 무기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방면에서 한국이 이렇게 넘치는 분량으로 방산 시장에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격세지감으로 이제 조선업과 같이 물량이 넘치는 기회를 잡은 만큼 더욱더 기술 개발 등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조선업이 임금체불이나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주에도 불구 위기를 겪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관련된 인원의 충분한 대우와 채용통 각종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누리호의 기적도 한국이 러시아, 미국, 일본의 110 정도의 인력으로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더욱 많은 시장에서 한국의 분량을 원하며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기지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 가운데 큰 아픔이 있는 폴란드는 이 모든 사안을 판단해서 빠르게 딜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빅딜 같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며 한국산 무기를 선접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